홈팀 아스날은 4-3-3 전형을 바탕으로 웨데고르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뿌리며 공격 리듬을 설계한다. 요케레시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제공권과 연계 능력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마두에케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과 컷신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중거리 슈팅 옵션까지 더해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한다. 또한 아스날은 빌드업 과정에서 풀백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중원 숫자를 보완하는 전술을 사용해 점유율 유지와 압박 회피의 강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다 보니 순간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며 상대가 빠른 침투를 시도할 경우 치명적인 실점 빌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강팀과 맞대결에서는 압박 강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면서 조직적 균형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원정팀 맨시티는 4-1-4-1 전형으로 베르나르두 실바가 전술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템포 조절과 전환의 연결고리를 담당한다. 그의 플레이메이킹은 단순한 패스 공급이 아니라 상대 압박을 유도해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계산된 움직임과 결합된다. 도쿠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아스날의 하프 스페이스를 무너뜨리며 컷백과 크로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차이를 만든다. 홀란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압도적인 제공권과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따돌리며 언제든지 득점을 완성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다. 맨시티는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운영을 선호하며 후반부에는 상대 집중력 저하를 놓치지 않고 확실한 찬스로 연결한다. 결국 안정적인 중원 조율, 측면 파괴력, 그리고 최전방 마무리까지 3박자가 맞춰져 있어 강팀을 상대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아스날은 전방 압박과 홈 이점을 앞세워 초반에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뒷공간 리스크와 후반 체력 저하는 피할 수 없다. 반면 맨시티는 안정적인 점유율 운영과 개별 자원의 결정력을 바탕으로 후반 승부처를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매치는 결국 맨시티가 체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앞서며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홈팀 피오렌티나 포메이션은 3-4-3이며 모이스키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운 전방 버티기가 강점이지만 마무리 정확도에서는 기복이 남아있다. 구드문드손은 폭넓은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공수를 이어주지만 압박 강도가 강할 때 전개 속도가 더뎌지는 단점도 드러난다. 파지올리는 세밀한 패스와 빌드업 가담에서 빛을 발하지만 단독으로 경기를 끌고 가기보다는 주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결국 피오렌티나는 공격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한 대신 촘촘한 3백 수비로 상대의 기회를 줄이며 안정성을 추구한다. 원정팀 코모 포메이션은 4-2-3-1이며 두비카스는 문전 움직임에서 득점을 노리지만 최전방에서의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기 쉽다. 보이보다의 측면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후반 체력 유지에서 흔들림이 자주 보인다. 니코 파스는 이선에서 패스를 공급하며 전개 흐름을 잡아주지만 피지컬 압박을 받을 때는 실수가 늘어난다. 코모 역시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하고 역습을 노리는 패턴이 중심이라 경기 주도권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버티고 코모는 원정에서 무실점 운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양팀 모두 공격적 변수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결과적으로 루즈한 흐름 속에서 승부를 가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라는 결과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로 보인다. 홈팀 인터밀란 포메이션은 3-5-2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동시에 공격 전환의 속도가 날카롭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튀랑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힘을 발휘하며 라우타로와의 투톱 호흡으로 전방 압박을 강화한다. 바렐라는 메잘라 포지션에서 박스 침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순간적인 슈팅 옵션까지 만들어내는 전술적 열쇠다. 교체 전력에서도 인터밀란은 사수올로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어 경기 후반에도 전술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원정팀 사수올로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에서 베라디의 측면 돌파와 슈팅 전환이 가장 위협적이다. 피나몬티는 페널티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은 날카롭지만 전방 압박 상황에서는 고립될 수 있다. 볼로카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전개하지만 인터밀란의 강한 압박 앞에서는 템포가 쉽게 끊길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흐름이 많아 안정적인 공격 전개에서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순간적인 개인 능력이 터져나올 경우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조직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현재 구도로는 인터밀란의 압박을 장시간 버티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바렐라라는 두 핵심 무기를 중심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 사수올로는 베라디와 피나몬티의 개인 역량이 버팀목이지만 조직적 압박을 견뎌내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교체 자원과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인터밀란이
홈에서 승리를 확실히 굳힐 가능성이 크다. 홈팀 엘체 포메이션은 3-4-1-2이며 라파 미르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확실한 타깃이다. 헤르만 발레라는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팀 공격의 방향을 바꾸며 순간적인 킬 패스로 위협적인 찬스를 창출한다. 멘도자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수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며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홈에서 강한 압박과 짧은 전환 패턴을 결합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경기 후반에도 교체 자원 투입으로 경기력을 유지한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박스 근처 집요한 세컨드 볼 경합은 오비에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정팀 오비에도 포메이션은 3-4-3이며 에일리치는 활동 반경을 넓히며 전방 압박과 슈팅 시도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결정력은 들쑥날쑥하다. 차이라는 빠른 돌파와 드리블로 측면에서 공간을 흔들 수 있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을 자주 열어주는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 덴동커는 압박 상황에서 볼 간수 능력이 돋보이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지면 실수가 발생하는 장면이 잦다. 원정에서는 라인의 간격 유지가 흐트러지며 집중력이 떨어져 후반 뒷심 싸움에서 열세에 놓이곤 한다. 특히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약점을 드러내며 수적 분리 상황에서 쉽게 경기 흐름을 내줄 수 있다. 엘체는 홈에서 압박과 전환 속도로 상대를 흔들며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동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오비에도는 원정 약세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엘체가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바르셀로나 4-2-3-1 전형 속에서 레반도프스키는 문전에서 치명적인 마무리를 책임지는 자원이다. 페란 토레스는 하프 스페이스와 포켓 지역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 상대 블록에 균열을 만든다. 페드리는 짧고 정확한 전진 패스로 공격 리듬을 유지하고 이선에서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보여준다. 프랭키 데용과 가비의 부재는 아쉽지만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높은 점유율과 빠른 볼 순환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라민 야말이 빠지며 측면 폭발력이 줄었지만 중앙 집중형 전개는 오히려 레반도프스키에게 더 많은 찬스를 열어줄 수 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속도와 점유율을 결합해 경기 전체를 지배하려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헤타페 5-3-2 전형 속에서 우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성과의 연계를 시도한다. 아드리안 리소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빠른 전개를 이끌며 압박 시 상대 빌드업을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아람바리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끊지만 전방과 후방의 간격이 벌어질 때는 쉽게 공간을 내준다. 헤타페는 기본적으로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해 버티기를 시도하지만 순간적인 침투와 컷백 상황에는 매우 취약하다. 특히 포백이 아닌 파이브백을 활용하면서도 하프 스페이스 대응력이 떨어져 상대 윙포워드와 풀백의 연계에 흔들릴 위험이 크다. 그래서 점유율 전술과 패턴 플레이에 강점을 지닌 바르셀로나에게는 지속적으로 위기를 허용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부상 변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반도프스키와 페란 토레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강력하다. 헤타페는 파이브백으로 수비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포켓 공간 대응력 부족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 경기는 결국 바르셀로나의 공격 패턴과 점유율 우위가 헤타페를 무너뜨리며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